한민고는 진짜 뭐 교육부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한번 우리가 법과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교사 선생님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당했을 경우에 학원가에서 일할 수가 있나요? 이 문제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사실 규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학교 교사가 성비위를 일으켰을 때 학원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야 의원님들 함께 좀 그 부분도 교육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법 네.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뭐 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뭐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이 되려면 정부가 바뀌더라도요. 이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오전 질의 마지막이지만 AIDT 교과서는 최근에 백승하 의원님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10명 중에 8명 교직원이요. 77.7%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지난 연말 AIDT 도입 이전에 10만 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IDT 도입 반대 의견이 86.6%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다가 최근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조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들과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네? 그때 2019년도 대법원은 무려 2,327억 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님이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차후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질까 전 사실 두려워요. 장관님, 지금 초중교육법 개정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반대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야당에서 제1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과서 지위를 박탈시킨 법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최상목 당시 권한대 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가 됐어요. 우리 제1당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같은 법을 발의했어요. 거부가 안 되겠죠.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박탈했을 때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대략 소송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세요? 혹시 전문가 그 뒤에 저 관계자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뭐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네. 만약에 소송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송이 제기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요? 예상이 되죠. 아마 뭐 말씀하시죠. 네, 질의예요. 네. 네. 네,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한 네, 어느 정도.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잠깐만요. 새로운 정부에서 이게 이제 다시 법이 입법화도 되면 결국은 이제 교과서 업체가 소송 걸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에. 그러면 그 피해 소송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네,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교부금으로 네. 디지털 교과서 구매를 위한 비용 예산이 3,100억 정도가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100억?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수천억의 손해배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장관님, 새로운 정부 이렇게 부담, 그러니까 뭐 여든 야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소송이 들어가고 정권 교체가 됐다면 모든 교과서 업체에 민영사의 책임은 최상목 지금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새로운 정부가 그 수천억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모든 법을 초월해서 저지한 지난 정부, 그 당시가 되면 지난 정부가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이 모든 민영사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서 철회하세요. 네? 정말 이런 사태 초래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텐데 초래지실 거예요? 제가 답변 그러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예 아니오만 해주시고 예. 답변 주세요.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마지막 뭐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이제 여러 정책들을 이제 추진해 왔고 또 그 정책들 중에서 또 이제 그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까지 좀 여야 간에 또 갈등도 있었고 정부와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그 야당의 그 입장들을 계속 좀 수용을 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자율 선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제 그 전면 실시가 아닌 1년간의 그 자율 선택 기간 동안에 또 영향 평가도 하고 해서 어떻든 현장에 좀 잘 안착시키겠다 하는 이제 식으로 좀 수용을 한 거고요.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시범 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교과서 업체들이 그 가격을 책정할 때도 오히려 이제 교과서가 아닌 이제 그런 자료로 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고요. 또 이제 그 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그 제의 요구를 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년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뭐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가 이제 바뀌는 상황에도 큰 이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저거요, 어떤 면에서는 장관님. 다음 정부에 이제 그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또 취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장관님, 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통계가 교사가 70점. 아닙니다. 그 통계는 왜 정말 그게 좀 안- 유의를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현재 서울에서 네, 네. 교과서 채택한 그 학교가 지금 몇 %죠? 지금 서울하고 또 대구나 또 뭐 경기도가 또 대구는 제가 볼 틀립니다. 땐 대구는 예.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예.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만은 아니 예? 경기도도 또 아니 근데 틀립니다. 하여튼 예. 결과적으로 예. 아니 근데 저는 우리 간사님께 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간사님 말씀 중에 저는 제 원칙은 여야 의원님들 발언에 전 토를 안 달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 질이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조정훈 간사님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좀 오버하지 마세요. 예? 아니 이게 굉장히 아픈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정훈 간사님 초선에 시작될 때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까 무슨 뭐 진보정당의 조국 진짜 제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경고합니다. 뿌리를 기억하고 정치를 하십시오. 제발. 하여튼 우리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영사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정부가 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오전 최대한 질의를 그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